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문헌전 2절에 초6효하고 6,2효를 했습니다. 이 문헌은 그 6효에 대한 심도 있는 재해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두 개, 건께와 공께를 두 개 다 이렇게 적어서 했습니다. 이게. 건께와 공께인데, 이 다른 효들은 62개의 괴는 전부 다 건괴와 공괴가 만나서 낳은 자식들과 같기 때문에 건괴와 공괴는 62개의 괴와 조금의 다른 조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각 효마다도 서로가 대비가 되는 관계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 게 초6 같은 경우는 리상견명지라, 혀를 밟으면 경관 얼음이 이른다는 것은 결국은 건께 초6의 잠룡무령 해가지고 잠룡이 공부하는 건데, 그 공부의 개념을 이렇게 표현했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주로 이해한다면, 여기는 형상계를 보고 느끼는 거지. 형상을 보고. 형상계, 서리가 가을에 내가 서리가 내리니까 눈이 오는 것처럼, 얼음이 오는 것처럼 현상계를 보고 이치를 터득하는 거죠. 잠룡. 지난번에 6.25 혈룡제전인데, 혈룡제전 하면서 제전은 삶의 현상이니까, 삶의 현장에서 용이 나타났다니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 삶에서 잠룡에서 깨달은 걸까 펴는 세계인데, 그 펴는 세계가 6.25에서는 직방대라는 거예요. 직방대. 그 직방대는 직은 지나갔지만도 경의직내래 가지고, 경의직내인데, 이게 경의직내는 자기 내적 깨닫는 거지. 내면에 깨닫는 거고, 이 방에는 것은 외적이지. 이거는 내적 깨달음의 세계면, 이거는 이제 외적 행동의 문제인데, 대자는 어떤 거냐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경의직내는 이게 속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파고된 게, 내적으로. 내로 이렇게 파고돼 가면은, 이 나라는 사람이라고 괜찮아요. 그럼 요 파고디한 내적의 깨달음만큼의 외적으로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부만큼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외죠, 외. 이거는 경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의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커지는 게, 이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대가 되는 거죠. 커지는 게. 그러니까 수양이 많이 되고 내적 공부로 많이 하는 사람은 바깥의 행동, 처신의 포용력, 남의 사랑에 대한 먼저 이게 커지는 거죠. 자꾸. 그리고 이런 깨달음 세계는 익히지 않는, 익힐 필요가 없는 거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적 수련을 통하면, 내적 공부를 통해서 행동이 저절로 나오면, 그거는 어떤 행동의 대치가 생각하고 익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는 거죠. 깨달으면. 쉽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수도 많이 하는 사람 행동이 저절로 나오듯이. 큰 스님이나 신부님, 또 목사님 같은 분들 다 그런 종교인들 거의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3장, 오늘 이제 어디 가는데, 이런 초6과 6.2에서 공괴의 깨달음 세계가 건괴에서는 종일 건건이 돼가지고 혈룡제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종일 건건에서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힘쓴다니까 종일 동안 계속 자기를 수렴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깨달은 공부를 수렴해야 되는 게 이제 이 3요인데,
이 632호에서는 이 초육과 육위에서 처리할 갖다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속으로 머금고 굳게 지키는 거죠. 이 능력을 3회에 가면 다시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머금을 함자니까 그 아름다움을 딱 속에 머금고는 그냥 가히 바르게 계속 굳게 바르게 딱 지키고 있다가 꼭 위에서 왕사에서 이 위에 지도자들 왕사에서 일이 있으면 따라가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자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얻고 그 일에 마침을 있어야 된다는 게 631이에요. 근데 631은 자기 자신은 끊임없이 조용히 깨달음의 경지, 직방대에 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 속으로 품고 있다가 사회에 꼭 필요한 거, 지도자가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나와서 그 일을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는데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죠. 이게 632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32는 이게 3의 양의 자리니까 속으로 머물겠다는 거, 아름다움을 머물겠다는 양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도 쓰는 건데, 바로 이 근본에 있는 초육과 육위의 그 세계를 갖다 깨달음 세계를 속으로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632의 개념을 갖고 일단 그 오늘 632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209쪽입니다. 상 설명되어 있는데, 음수 띄우고 유미나, 음이 비록 아름다움이 있으나, 아름다움이 뭐냐면 이게 직방대로서 천지의 이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 아름다운 마음이죠. 천도, 지도, 이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어요. 깨달았으니까. 갖고 있으나, 그러나, 비록 있으나, 그러나 함지, 그걸 머금고 자기 속에다 품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계에서 종일 건건하며 자기 속에 숙소시켜도 같은 거죠. 드러내지 않고 자기 속에 머물고 있어서 이종 띄우고 왕사여, 그것으로서 서있자 앞에 그런 품고 있는 그것으로서 있다가 왕사의 종사에 따를 종자니까 왕사를 따라가는 거죠. 왕의 일, 즉 왕이 필요할 때는 가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서 감불 띄우고 성이라. 불감참. 불감 띄우고 성이라. 감이 이루어지는 말아야 돼. 즉, 자기 자신의 이름은 이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은 뒤에 곧바로 천명이 나왔으니까 보면 되니까. 자기는 왕사를 해가지고 가서 일은 계속 잘 이루는데, 그런데 자기 이름은 감히 이루지 말아야 돼. 자기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자기를 감추면서 끊임없이 일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뭐냐면 이것이 지도며 처도며 신도라는 거예요. 바로 땅이 만물을 길러낼 때도 자기는 전혀 이름도 안 내쉬면서 하늘의 이치를 받아서 만물을 길러내고, 처도, 이게 좀 요즘 시장 어떻게 보지만도 부인도 가정에서 집안의 기둥처럼 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게끔 토대를 잡아주는 게 부인이고 어머니죠. 그 신도 왕 혼자서는 정치를 못하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그 밑에는 신하들이 각 분야별로 전부 다 국가의 전체를 운영하는 거죠. 그 신하의 도지 바로 신도. 그런데 여기서 지도를 대표로 끄집어낸 게 그 다음에 이 지도란 것은 무성이 띄우고 대 띄우고 유정이라. 이게 꼭 하고 싶단 말입니다. 632에서 꼭 하고 싶은 효가 뭐냐면, 이가 뭐냐면 지도니까. 지도는, 이 지의 도는 무성이, 자기 자신이 이룬 건 없어. 땅이 삼남만산 키워놓지만 땅이 자기 일을 드러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대 띄우고 종사니까 대신해서 무엇을 건도를 대신해서 늘 이름을 있어. 나무는 나무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새는 새대로 다 이루게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632이 갖고 있는 건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6위에서 깨달은 이 경지가 굉장히 뛰어난데, 이걸 갖고 계속 자기가 잘남치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932호에서 건건해가지고 자기 내면을 숙성시키듯이 632호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이렇게 감추면서 꼭 필요할 때만 가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육사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설명 보면은 이와지 띄우고 도는 아래가 된 도는, 즉 아래 사람이 된 도는이고요. 불거 띄우고 귀공이라. 그 공에 거하지 말아야 돼. 거하지 않아야 돼. 즉 그 공을 자기가 차지 않아도 되는 거야. 거한다는 것은 내 건장 앉아 있는 거니까 그 공을 차지하지 않았고, 함에 띄우고 기 띄우고 장미하여.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뭐냐면 직방대를 할 수 있는 천도 지도를 체득해서 갖고 있는 게 아름다운 거죠. 그 천도 지도를 처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가 머금고 숨겨야 돼. 알면서도 빙그레 웃으며 숨겨야 돼, 자기 속에. 종일이 건건하고 똑같은 거죠. 숨겨서. 그래서 이종 띄우고 왕사여. 그것으로서 왕사의 종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죠. 국가의 중요한 일은 그 종사례가 이루어야 돼. 대상이 띄우고 종 띄우고 기수하고 그 윗사람을 대신해서 지도자 왕을 대신해서 그래서 그 일을 이루고 이 띄우고 불감 띄우고 유기 띄우고 성공이 아니. 그런데 감히 그 성공을 소유하지 않으니, 이것잖아, 소유하는 거죠. 자기 공을 소유하자니 땅이 만물을 길러내며 자기를 안내 똑같은 거죠. 사장님, 유 띄우고 지도 띄우고 대천 띄우고 종물이 띄우고 성공죽 띄우고 주어 띄우고 천자라. 이게 핵심이죠. 같을 자예요. 지도가 땅에 도라는 것은 대천 하늘을 대신한 거야. 하늘 기운을 받아서 키워내니까. 대신해서 종물 만물을 마치게 한다는 것은 자라서 마치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 종자 속에는 태어나서 끝 마무리까지 하는 걸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모든 만물을 태어나서 마치게 해주는 거죠, 종은. 그래서 성공주 그걸 다 이루어줘. 공을 다 이루는데, 그런데 주어청이라 하늘을 주인 삼아야 돼. 하늘을 주장해야 된다. 하늘. 이건 하늘이 한 거다. 하늘이 한 거 해야 된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나는 그냥 길러만 줬다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이 육삼은 이 자기 내면에 이런 자기를 숙성시키는 것, 건건히 숙성과 똑같이 이러한 숙성을 시키면 해가지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지, 사람은. 그래서 육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육사. 이게 육사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함장을 하면서도 일을 잘 처리하니까 세상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인정받거든요, 육사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이 육사효의 인정을 받으니까 하면 여기는 대개가 뛰어난 이 지도자급들이에요, 지도자. 세상의 지도자들인데 오늘날 이 세상 지도자. 이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음욕이 있더래요. 음욕으로서 사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은 표현이 좀 미쳐만도 소인들이 많은 거예요, 소인들이.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이 사회에 올라가면 전부 다 자기 사욕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바쁜데, 이제 육사는. 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초이삼요에서 수로를 내가 숙성이 된 사람은 뭐냐면 사회에 가면 이런 소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머니를 딱 그 자루를 묶듯이 자기를 완전히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인들이 사욕에 빠져가지고 맨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전체, 국가 전체, 사회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 가서 이런 수양이 된 사람이 나가가 뛰어보는데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바보. 이걸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노자인데, 노자 41장인데, 노자 41장이 어떤 건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배우는 때. 상사, 중사, 하사 나오는데, 그 다음에 하사가 나오는데, 노자를 어떻게 표현하면 상사는 문도, 도를 들으면 상사의, 그러니까 상급이죠. 상사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그걸 실천하려고 그래요. 아, 정말 좋은 말이구나. 세상에 이런 좋은 이치가 있구나. 그 중사는 그걸 들으면 긴가민가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좀 회의하면서 자기 반출하는데, 하사들은, 하급의 인물들은, 이게 이제 소인배들인데, 이 소인배들은 뭐냐면 이 도를 들으면
웃어. 세상이 그런 거든 이야기야. 세상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진리를 실천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야 된다. 뭐 옛날 지금 다 좋은 말 있으면 야 어떻게 내가 개인이 이 사육을 책임 중요하지 무슨 그런 게 무슨 중요해 이런 식으로 비우는다는 거예요. 비우는다는 가사들은. 이 노자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육사요에서는 이 어떤 이 깨달음이 어떤 어느 정도 능력이 된 사람들이 이 소인배들이 간 세계에 가면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를 꽉 묶고 때를 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능력을 완전히 드러내지 말한 거예요. 묶을고 할 때 주머니 남잖아. 주머니 묶고 딱 묶는 거야. 이런 개념을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 띄우고 변하면 초목 띄우고 번하고. 천지가 변한다는 것은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봄여름 가을겨울이 돼가지고 사계의 흐름이 원형이정이 쉽게 해서 원형이정이 그냥 순리대로 잘 흘러가는 거예요. 원형이 사계가 흘러가. 그러니까 그 원형이정의 리듬을 타고 삼라만상이 잘 자라는 거예요. 초목이 번성해. 그런데 혼란이 뭐 소인배들이 전부 사육을 챙기는 혼란이 올 것 같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못 올라가는 거야. 전부 다 자기 잘났다 그러니까 뭐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혼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 띄우고 피하면 현인 띄우고 은이라. 천지가 닫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형이정의 순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소인들이 자기 욕심을 채기 위해서는 모든 이치를 자기한테 맞게끔 옳다 떠드는 세상이 되니까 진리 자체가 흘러가지 않는 거죠, 세상에. 그게 대혼란이 오는 거야. 이래 되니까 현인들은 그런 데 나가서 이게 아니고 이 길이 옳다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받으니까 차라리 은둔한다는 거예요. 숨어버린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수양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두고 여기에서 구사효에서는 뭐냐면 여과를 띄우고 이 구사의 소사죠. 관랑 띄우고 무구무예라 하니 개 띄우고 은근야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르기를 여기에서 육사효에 이르기를 관랑 주머니 입구를 꽉 묶으면은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했어. 평범한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오늘날도 옛날도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양이나 내적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데 어디서 나타나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때에 맞게끔 관람을 하듯이 자기 내면으로 의식을 수렴에 묶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수양 공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는 보통 사람들 조금 알면은 남한테 앉으려고 막 드러내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수양이 된 사람이니까 이 관랑에서 수양이 결국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러한 관랑의 상태가 만약 근자는 상갈 근자거든.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서 이때 허물지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리고 진흙탕송에서 흘러가지고 같이 뭐 진흙탕송에 뒹굴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육사의 효사를 갖다가 다시 문헌에 설명한 건데 이걸 정의천의 줄 한번 볼게요. 정의천이 사 띄우고 거상하여 사는 위에 거해서 근군이 띄우고 무 띄우고 상덕지 띄우고 이라. 인군 가까이 유고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서로 상등은 뭐야? 서로 얻는 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상등이 서로 통하는 뜻이 없어. 다 의미라서 그런 거죠. 통할 뜻이 없어. 그러므로 위 띄우고 격절지 띄우고 상이라. 격은 막힐 격, 절은 끊어질 잖아요. 서로의 기가 통하지 않고 막히고 끊어지는 상이야, 이거는. 그럼 이때 잘못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죠. 짓밟혀서. 그런데 천지 띄우고 교만이면 적 띄우고 변화 띄우고 만물하여 초목 띄우고 본성하고 군신 띄우고 상제이 띄우고 도영하며 여기까지가 천지 교감하는 상태예요. 천지가 교감하면 즉 음양 변화가 잘 되고 사기가 잘 흘러가 원형 이정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러면은
변화 만물, 만물도 다 제대로 변화할 수 있어.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니까. 그리고 초목 번성이야. 초목은 인간 들어가죠. 모든 삼라만상이 전부 다 번성해지고. 군신이 인과 신에도 상계 서로 잘 사귀어서 소통이 잘 되어서 그래서 도가 형통하게 돼. 그래서 형통하게 돼. 자, 그런데 반대로 천지 띄우고 폐격이면 적 띄우고 만물 띄우고 불수하고 군신 띄우고 도절하여 현자 띄우고 운둔이라. 요까지가 천지가 폐격되면, 천지가 폐격된다는 것은 세상이 제대로 원형이적인 흐름이 제대로 아우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배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주장하기 바쁜 시대지, 이때는. 자기만 잘났다니까. 이런 시대가 되면 전부 다 소통이 안 되게 다 막혀, 개체가 다 소중하니까 다 막히는 거죠. 상들이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막혀서 그렇게 된다면 만물들이 불수 숫자는 이룰 숫자입니다. 만물들이 전부 다 이루지 못해. 서로가 죽이고 살리고 이래야 안 되는 거야. 조화가 안 되니까. 만물 전부 다 끝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루지 못하고. 군신 띄우고 절도야. 군신도 네가 무슨 임금이야, 네가 무슨 신하 이러면 다 끊어진 거예요. 서로가 자기 잘났다 그러고 군과 신하도 서로가 잘났다는 거죠. 그럼 끊어진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은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은자는 숨어버린 거야. 운둔하는 거죠. 사어 띄우고 폐격지 띄우고 신은 폐격하는 사의 때는, 그러니까 다치고 끊긴 사의 때는, 격한 사의 때에는 관랑 띄우고 무장이면 주머니를 딱 묶어뒤세 가지고 숨고 감추면은 적 띄우고 수무 띄우고 영예나 가득 띄우고 무근이, 그러면은 아름다울 영자입니다. 아름다운 명예도 없으나 또 허물도 없을 수 있으니, 그래서 은 띄우고 당근 띄우고 자수라. 마땅히 조심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고 말한 거야, 이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이제 육초인데, 이 육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실제 왕의 자리인데,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요거 효가 황상옹기라 했어요. 황상은 이 누런 황자는 이게 이제 이건데 가운데인데 상자는 치마상자인데, 이게 치마상자니까 이 가운데에 이치를 갖고 치마를 입고 있으면 크게 길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석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보면 이 치마상자에 맞춰서 뭐냐면 비룡은, 유고에서는 비룡이 하늘에서 용이 온다는 것은 천하 이치를 다 달통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놀림에서 세상을 갖다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 비룡이 하늘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유고는 아래에서 마치 하늘의 지 땅이 받듯이 아래에 있는 유고가 그 이치를 받아가 실제 생활에서 황상을 해가지고 도와줘야만이 온기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혹시 보셨는데 옛날에 당태종 때 장손황후라고 들어봤어요? 장손황후. 당나라 태종 때 장손황후가 있는데, 장손황후는 당태종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했으면 사랑하고, 그 이유는 뭐냐, 10몇 살 때 부인을 맞은 사람인데, 이 여인이 너무너무나 현명해가지고, 이 당태종의 정관의 취업은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게 전부 다. 천하를 다스리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엄청 많이 줘요. 위징이라는 신하에 하나, 예를 들어 위징이라는 신하에 있었는데, 방현령과 위징인데, 방현령은 당태종 같이 혁명했던 사람이고, 위징은 그 형인 이건성이 밑에 측근했다가 이세민이 당태종 왔는 사람인데, 자기를 죽였던 사람을 자기가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직간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당태종이 간을 잘해주는 건데, 한 분은 이 위증이 엄청나게 직간을 해가지고 이 당태종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뒤에 침궁을 들어와서, 어전에서 침궁을 들어와서 막 화를 내면서 그놈 죽여야 되겠다고.
어떻게 금방스럽게 그렇게 한다 죽였고 그랬을 때 이 장순 왕가 뭐냐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간데 시녀들한테 시켜가지고 완전히 왕후의 정상을 다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큰절을 해요. 현명한 군주는 뛰어난 신하가 있다고 했는데 전하는 현명한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확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당태종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기운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켜준 현명한 분이 장순왕후예요. 그런 식으로 이 6호의 자리는 바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황후의 자리고, 황후, 뛰어난 신하. 그러니까 뛰어난 신하 제갈량 같은 사람이나 안 그러면 그 강태공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다. 또는 요 근래 와서 일본이나 영국의 그 왕이 세습왕이고 일본도 세습왕인데 그 사람들은 형식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고 실제 일은 전부 다 총리를 다 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위치일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게 바로 황상원기를 해석했을 때 많은 분들이 했어요. 그러나 여기 지나고 이제 그 둔께부터 61개는 이 6의 효는 무정왕이어야 돼요. 61개는 전부 다. 그러니까 공께만은 공께와 대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다음 6호를 한번 보시면 되고. 6호는 군자 띄우고 황중 띄우고 통해요. 군자가 황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늘 이야기했듯이 이게 그 북쪽이니까 현인데 이 남쪽은 추작이고 남주작. 동청룡이죠. 동은 청이고 그 다음에 서는 백호인데 서는 백인데 가운데 중이 이제 황이죠. 중이 황인데 그러니까 군자는 황의 가운데 딱 있으면서 황의 가자라는 거죠. 이게 황의 가운데 있으니까 이 오행을 다 통하는 게 이게 원래 이 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하는데 수또 수생목이 되는데 이 황은 수로 보면 5와 10인데 이거는 전부 다 포함하는 게 오행을. 그러니까 황중은 황의 가운데 자기가 딱 주하면서 그러면서 통리 모든 이치를 다 통하고 있는 거죠. 이치는 오행이 다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황사라는 거, 황사 치마를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자 황중통이라 군자가 황의 가운데에서 다 모든 이치에 다 통하여 주자가 본의를 붙이는데 보니까 본의 고단 페이지 211쪽에 황중은 은 띄우고 중덕 띄우고 내재니 석 띄우고 황자지 띄우고 이라. 황중은 바로 중덕 속의 덕이 그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상태야. 딱 갖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의 덕이 자기 마음속에서 턱 갖고 있는 거야. 깨달아 있는 거죠. 이거는 바로 황자의 뜻을 해석한 거야. 황자는 바로 모든 이치를 다 터득한 상태를 황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 상태가 뭐냐면 정이 띄우고 거체라. 바른 자리에서 체가 있어. 바른 자리는 왜 바른 자리냐면 지난번에 공부하셨지만도 건깨와 공깨는 일반적인 효의 해석을 벗어난다 해가지고 이거는 실은 양자리에 음이 있지만도 공깨에서는 이게 정의를 얻었다는 겁니다. 정의. 공깨에서는. 그래, 그 체인데 이 체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주자도 그렇고 많은 사람 이 체가 뭐냐고 뭐 여기서 체 그에다 있을 체인데 이 체는 치마상자가 체라는 거예요. 치마상자가. 그래서 체에 거했다는 하체에 거했다는 왕의 보좌 역할로 거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황후의 역할과 똑같이. 그래서 이게 혈명에도 하체에 거하면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그 자리는 바로 해가지고 체에 거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자 본에 또 보면
수제 띄우고 전이 이 띄우고 거 띄우고 하체하니 비록 종기한 자리에 있으나 그러나 하체에 거해서 즉 황후의 자리가 있죠. 심하니까 왕의 자리가 아니고 하체에 가고 있어. 최고의 참호 자리가 있어. 그래서 석 띄우고 상자지 띄우고 이라. 이거는 상자의 뜻을 해석한 거라. 황상을 입으니까 원기를 할 때 황은 아까 말씀한 통리 가운데에서 모든 이치를 다 토득했다는 게 황이고 또 상은 치마 상자는 뭐냐면 그거는 음표로서 오의 자리에 있는 그걸 갖다가 바른 위치 바른 자리니까 이건 치마니까 하체 황무나 신하의 자리를 봤던 거예요. 자 그래 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역시 유고해석은 그 다음에 미제 띄우고 기중이 띄우고 창어 띄우고 사지하며 아름다움이 그 초, 이, 63, 64까지 쭉 올면서 자기가 터득한 이치의 다시 말해서 천도 이치, 지도 이치, 천지가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 아름다움 딱 갖고 자기서 터득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움이 그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창어 사지야. 사지는 내 사지 몸 안이야. 손발에 사지에 전부 다 드러나. 성어 중 형어외란 말이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많은 이야기를 아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의 기운이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창어 사지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형어외와 통할 형어외. 비하게서 성어 중 형어외 그럴 때 그 말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정성을 깊게 했으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아름다움을 이치를 깨달은 아름다움이 그 마음 속에서 딱 이렇게 자라고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밖으로 쫙 스며 나오는 거죠. 그게 창어사지예요. 이런 공부가 제대로 된 공부죠. 그러니까. 그러다니까 바로 사업이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다 드러나. 사업은 일상 살아가면 모든 사업이 일이죠. 이게 사람의 일이죠. 모든 삶의 일에서 그런 수양이 밖으로 확 드러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업이에요. 사업. 그래 누구든지 맡기는 이런 사업이 맡기면 일 자체 보면 일이 다 드러난 거예요. 실제 일에서. 그래서 이게 미지지하라. 이것이 그 내면에 쌓여 있는 깨달은 아름다움이 지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의천을 줘볼게요. 정의천에 황중은 황의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문 띄우고 거중이라. 그 깨달음의 문체가 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야. 그 문체랑은 깨달음의 빛과 같은 문체. 그 깨달음의 문체가 속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죠. 군자 띄우고 문중이 띄우고 달어 띄우고 이하고 군자는 그 깨달음이 마음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일마다 이치에 전부 다 드러나 통달해. 이 달자는 드러나는 겁니다. 그 행동이 여러 이치마다 다 통하게 됩니다. 다 드러난 거야. 속에 공부한 것이. 그래서 거 띄우고 중정이 띄우고 불실 띄우고 위아지 띄우고 체라. 정리에 가지만도 오는 공께는 이 공께도 오는 비록 음의 자리에 가지만도 이거는 정의로 보는 거죠. 음이기 때문에. 공 자체가 음이기 때문에. 정의에 가는데 그런데도 불실 1차로 무엇이 위하지도 아랫된 사람의 체를 일치하는 거예요. 아랫된 사람이 뭐냐? 비룡을 보좌하는 황상이죠. 황상. 황후같이 제갈량이나 강태홍같이 오늘날 일본의 총리나 영국의 총리같이 그래서 그 아래 사람의 체를 갖다 일치하는 것이라. 오는 존의로 돼. 존의가 되는데 재곤적 띄우고 유치 띄우고 중정지 띄우고 이라. 권에 있어서는 오직 중정의 뜻만 설치해. 이 오는 원래 중정이 아닌데 공격이기 때문에 중정의 그 이치만을 취했지 왕의 이치는 안 취했다는 거죠. 이게 정의천을 볼 때는 그 중정한 이치만 더했지 왕으로서 이치는 잘 부여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미 띄우고 저거 띄우고 중하여
그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천지의 이치, 천도의 이치가 마음 가운데에서 사이에 있다는 것은 깨달은 거죠. 천도의 이치를 마음속에 딱 깨달아가지고 갖고 있는 거죠. 문체로서. 그 있어서. 그래서 이 띄우고 통창어 띄우고 사체하고. 그래서 내 사체는 내 몸이니까 팔고 다니면 내 몸에서 그것이 밝게 다 통해.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 행동 속에서 환히 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밝게. 깨달은 경지가. 그게 드러난 거예요. 바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발현어 띄우고 사업이라. 사업은 살아가는 삶이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그게 다 드러나. 발현돼. 다 드러나. 그래서 덕미지 띄우고 지성이라. 그 사람의 덕의 아름다움이, 각자 자기 깨달은 덕의 아름다움이 지극히 풍성한 걸 말한 것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주제 보니까 하고요. 재미 띄우고 기중은, 부석 띄우고 환경이라.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은 황중을, 다시 황중을 설명하는 거야. 황중은 마음속에 가운데서 깨달음이니까 그 가운데 깨달음을 다시 해석했다는 거예요. 황중. 아름다움 내 속에 있는 거니까. 창어 띄우고 사지는, 사지에서 환히 드러난다는 것은 부석 띄우고 거체라. 다시 그 근본 자리에 거하는 것을 해석해요. 자기가 근본 자리에 제대로 처하면 별로 행동을 안 한 같은데도 사지에 그 구인이 확 스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호 황상원길에 대한 해석이에요. 황상원길. 그 나머지 이제 마지막 상육효. 상육효는 항용은 건께서 마지막에 변해가지고 이제 음으로 변해가는 입장이고, 이 공께서 상용은 음에서 이거는 음으로 변해가는 상태이고, 이거는 양으로 변해가는 상태죠. 이게. 그러나 아직도 양이 자리죠. 그러니까 이 음의 자리에서 음이 쭉 오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자기가 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양으로 변해가는데도 스스로 양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아니, 변해가는 중인데도. 착각을 해가지고 양을 보고 내가 무슨 양이냐고 대들어 싸우기 때문에 들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현황이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혀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우니까 그 피가 현황으로 지금 현재 드러난다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특이하게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 양 속의 음 속의 양이 서로 합방을 한답니다. 합등을 해요, 합등. 서로가 부부가 합궁하듯이 합등을 하는 거예요. 그 합등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용이 덜의 사원이 그 피가 현황이라고. 그래서 이 둘이가 합궁이면서 합덕인데, 이 합덕을 하게 되니까 이 두 기운이 만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둔께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둔께 이래서 나온다는 겁니다. 둔께 나오던 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상유 교사를 하겠습니다. 띄우고 이어 띄우고 양하면 필전하나니, 응이 양을 의심한다는 것은 양이 없으니까 자기가 양인 것처럼 양과 대등한 위치가 된다는 그 말이죠. 광필은 이거 엉키는 응자를 해가지고 음이 양과 엉키면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음이 양과 대등해지면 의심 없으니까 자기가 양인지 착각하니까 대등해진 거죠. 그렇게 되면 필전, 반드시 전쟁이 난다는, 이게 전쟁 자체를 합궁 합덕이라고 한다는 게, 서로 남녀가 이끌어가는 것도 똑같은 거죠. 위기 띄우고 혐오 띄우고 무양이라. 그래서 그 양이 없는 것을 갖다가 실함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했다, 양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용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양이라고 칭하고, 양이라고 스스로 칭하는데, 그리고 뭐냐면 유 띄우고 미리 띄우고 규리하라.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그 유에서는 떠나지 않았어. 곤의 유에서는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 아직도 상규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칭혈이라. 그래서 혈이라고 칭해. 피라고 칭했다. 이 피는 음료에서 나오고, 그는 기라 그래.
이 건은 기라 그러고 고는 혈이라 그래요. 그 뒤에 나오지만도 볼게요. 자, 그래서 부 띄우고 현황전환. 이래서 현황 검고 누르다 하는 것은 천지가 뒤섞여 가지고 끌어안고 뒤섞여서 우로 검고 누르다 하는 것은 천지지 띄우고 자별아. 천지가 섞여 있는 거야. 한 몸이 된 거야, 한 몸이. 한 몸을 섞여 있는 것이 이게. 그러나 그 섞여 있더라도 천연이 띄우고 주양이라. 하늘은 검고 그리고 땅을 누른 거야. 다시 말해서 남녀가 합궁을 내가서 정자와 난자 결합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정자는 정자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난자는 난자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합궁이 되더라도. 그러면서 그 내자하고 있는 뒤섞이면서도 변치 않은 천재 이치가 61개 속에 다 들어가는 거지, 하나. 자식도 다 들어가는 거지, 앞으로. 그래서 전 볼게요, 전. 양대 띄우고 음수하여 음필 띄우고 종양하나니 양은 크고 음은 작아서 음은 반드시 양을 따르나니 음기 띄우고 성극하여 음은 이미 성하고 극해가지고 여양 띄우고 해이라. 양과 더불어 함께 양과 더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거야. 항룡의 상태나 용전 야울의 상태나 똑같은 경지였던 거예요. 시 띄우고 이어 띄우고 양이라. 이것을 양과 대등해졌다 그런다. 양을 의심한다 그런다. 양과 대등했다는 거야. 음의 최고 갔으니까. 불 띄우고 상종적 띄우고 필전이라. 서로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전쟁하는 거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막 하고 음이 양을 따르지 않는 거죠. 서로가 똑같다고 대등해지면 그걸 싸우는 거예요, 반드시. 괴수 띄우고 순음이나, 괴가 비록 순음이나, 공께는 바로 순음이나, 공이 띄우고 무양이라. 양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의심할까 두려운 것이다. 전부 다 음이니까. 그로 칭용하니, 자기가 용이라고 칭하였으니, 이 상류계에서는 형기 띄우고 여양 띄우고 되니라. 드러낼 현자입니다. 그 양과 더불어 전쟁한다는 걸 드러낸 것이에요, 이게. 우야란 것은 진 띄우고 불이 띄우고 지어 띄우고 외하니 나아가는 것은 그치지 않아. 여기서 계속 상구에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음의 기운까지 밀어붙여 나가는 것은 그래서 바깥까지 나가서 음괴를 벗어나서 공괴를 벗어나 바깥까지 일어난 거야. 극성이 띄우고 진 띄우고 불이면 지극히 성하는데도 그런데도 나아가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면 적 띄우고 전이라. 그러면 경계하고 싸우는 거죠. 상고하고. 수 띄우고 극성이나 분리 띄우고 음유야은을 비록 성하고 극하나 음의 유에서는 떠나지 않았거늘 이 띄우고 여양 띄우고 정하니 그런데도 양과 더불어 다투니 기상 띄우고 가지라. 그 상한 것을 가야 알 수 있어. 고로 칭혈이라. 그래서 피가 난다고 한 것이다. 음기 띄우고 성극하여 이미 성함이 극해가지고 지 띄우고 여양 띄우고 정하니 양과 더불어 다투는데 이르렀으니 이르짖자 수양이나 비록 양이나 불능 띄우고 무상이라. 이거는 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서로 다투니까. 고로 기열 띄우고 현황이라. 그래서 그 피가 검고 누르다 한 것이라. 현황은 천지지 띄우고 색이니 위 띄우고 계상이라. 이거는 천지의 색이니 모두가 다 상한 것이라. 다 산 거야. 그래서 천지 현황이 여기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천자문에서 천지 현황이 이 놈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본이. 이거는 위 띄우고 균적이 띄우고 무 띄우고 대서지 띄우고 차해라. 이거는 균자는 균동할 균자죠. 고를 균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이 균덕에서 균동하게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균동하게 대적하는 건 상규서로 균동하게 대적하는 거야. 그래서 대소의 차이가 없어. 곤수 띄우고 무양이나 고는 비록 양이 없으나
연양 띄우고 미상 띄우고 뭐냐. 그러나 양이 일찍이 없을 수는 없었어. 이거는 이 곤이 곤을 땡에서는 양에서 곤이 왔다는 거지. 정의처럼. 혈은 음속이네. 혈이란 것은 음에서 하는 거야. 아까 피라는 것은 사람은 음의 기운이야. 개 띄우고 기양이 띄우고 혈음이라. 대개 기는 양이 되고 혈은 음이 돼. 사람 몸에서도 기는 양이고 사람 몸에서도 기 있잖아요. 기형팔맥할 때 나오는 거. 또 12경락이 흘러가는 기. 이거는 양이고 혈은 음이야. 현황은 천지지 띄우고 정색이니. 이거는 천지의 바른 색이니 은 띄우고 음양 띄우고 개 띄우고 상이라. 그래서 음과 양이 모두 상한 것을 의미해서 천지가 다 섞여서 향해. 차 이상은 이 이상은 신 띄우고 상전지 띄우고 이라. 여기는 상전 소상이죠. 소상전의 뜻을 갖다가 거듭 밝힌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일단 건계 공계를 다 이제 끝냈습니다. 이거 끝나고 조금 있다가는 이거 다 예비시켜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